This election will decide whether we save the American dream or whether we allow a socialist agenda to demolish our cherished destiny. Joe Biden is not a savior of America's soul. He is the destroyer of America's jobs, and if given the chance, he will be the destroyer of American greatness. He backed the horrendous South Korea trade deal, which took many jobs from our country and which I've reversed and made a great deal for our country.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된 트럼프가 영국과 스웨덴이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소식과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깜짝 당선됐을 때 당시 미국인들이 예언 같은 댓글 반응을 지금 다시 보면 소름 돋는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유럽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이러스 음모론에 동조하여 정부나 세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바이러스를 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글을 썼듯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 상황에 좌우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릇된 세력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조금이나마 국민의 힘이 되는 소식을 찾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러스 음모론은 정말 근거도 없고 철없는 집단과 세력이 경제가 최악에 다다르자 바이러스의 위험성보단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가 감기와 같다고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수십만 명의 생명이 아깝게 꺼져갔습니다. 그 예는 나라의 국민을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내세워 실험하다 실패한 스웨덴에서 찾을 수 있죠. 일단 지난 기사와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차례로 살펴보고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략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사망자 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스웨덴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폐쇄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사망자 수가 이웃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웨덴의 폐쇄 금지 전략의 과학자인 안드레스 테그넬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접근 방식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의 전략은 백악관의 관심을 끌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지난 2020년 5월에 게시되었습니다. 트럼프 스웨덴식 집단 면역 추진, 워싱턴 포스트 최대 213만 명 사망, 백악관 집단 면역 달성 방침 없다 부인, 미국의 집단 면역 전략은 실패할 것. 미국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6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책으로 집단 면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단 면역은 인구 중 충분한 수가 감염되고 면역력을 얻도록 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전현직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의료고문이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집단 면역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출신의 스콧 아틀라타 박사다. 신경방사선 전문가인 그는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고문으로 백악관에 들어왔다. 아틀라스 박사는 이와 관련된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 이후 백악관을 통해 백악관 내 집단 감염을 달성해야 한다는 방침은 없다며 저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치료와 백신을 통해 코로나를 퇴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료고문은 집단 면역 옹호.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면역에 대해 질문하긴 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집단 면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연령대는 다시 직장에 나가고 학교 수업도 재개해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틀라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 대응법을 놓고 대립했던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언급하며 스스로 반파우치라고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아틀라스는 지난 7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돼도 문제가 없다. 집단 감염을 이해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건강한 사람까지 고립시켜 놓으면 항체 형성을 방해해 사태만 장기화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서 집단 감염을 시행하면 최대 213만 명 사망. 집단 면역이 백악관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을 놓고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집단 감염이 시행될 경우 최대 21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구 3억 2,800만 명 가운데 65%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로 가정한 것이다. 집단 감염 전략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다. 폴 로모 뉴욕대 교수는 요양원에 머물더라도 한번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시작되면 모든 곳에 퍼진다며 우리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목격했다고 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스튜어트 레이 교수도 집단 면역은 사망과 장애만 늘릴 수 있어 피해야 할 전략이라며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이번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지난 대선 당시 미국인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지금 미국의 사태를 예언한 듯한 댓글들이 있어 웃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에 호응해주지 않는 시골의 백인 토착 지역민들이 전부다.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조사 인구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백인들이 투표장에 나와버리고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던 흑인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니 하하하 나 역시 이 대선 중계 전체를 보았지. 트럼프의 가족 베론과 멜라니아가 본격적인 정치권에 불쑥 들어온 사실이 정말 기분이 나빴어. 이들은 미국을 망칠 거야. 유럽은 어쨌든 슬픔에 빠졌어.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어. 슬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불신. 정말로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거품에 빠져버렸어. 맞아요. 그건 진짜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었어.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낙태, LBGT 정책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지. 나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나도는 풍자적 농담을 보고 미친 듯 웃고 있지. 트럼프가 쫓겨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코미디 같은 상황을 가질 것이고 꽤 웃길 것이야. 나는 미 북동부와 서해안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을 거라 생각해. 나머지 지역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걸? 캐나다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비즈니스는 평상시처럼 하고 있는 건가? 선동꾼들이 뭔가 좀 일을 해야만 해. 지옥이야. 이제는 어떤 곳도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 오늘의 결론은 어떤 명목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인식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왔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발 진영 논리를 떠나 현 시국에는 모두가 자중하고 나라의 방역에 꼭 협조하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